휴일이었지만 가지산 일대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일부 도로는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정가빈 의원이 이번 총선에 불출마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각 당의 공천 신청이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공천에 배제될 현역 의원이 누구인지, 경선 대상 지역은 어딘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 운동본부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지역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혈액형은 이틀치밖에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미스 사이공 울산 공연이 관람객 2만 500명을 동원해 사상 최다 관객수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장기 공연의 최대 스케일로 지역 공연 예술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울산의 KTX 이용객 수가 큰 폭으로 늘면서 포레일이 울산역의 열차 증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야강 하류에 흰 거품이 대량 배출됐다는 UBC 울산 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가지산 등 영남 알프스 일대가 오늘 눈이 내리면서 장관을 이뤘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은빛 설경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구름마저 쉬어간다는 영남 알프스 정상. 만발한 안개꽃이 바람에 날리듯 은빛 설국으로 서서히 변해갑니다. 앙상한 가지는 흰 눈썹을, 메마른 잎사귀는 흰 꽃망울을 그렸습니다. 굽이쳐 흐르던 계곡과 폭포는 시간을 잃은 채 하얀 거품을 토해냅니다. 제 뒤로는 울산의 12경인 파래수 폭포인데요. 오랜만에 눈이 내리면서 가지산 곳곳에서 장관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순백의 눈밭을 헤치는 등산객은 어느새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깨끗한 눈을 밟으면서 뽀드득 뽀드득 소리와 함께 제 마음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 산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눈이 와가지고 눈경하다 오다 보니까 처음 울산 눈이 오고 이래가지고 산에 오면 하얗게 보기가 좋네요. 영남 알프스 등 산간 외곽 지역에 내린 눈의 양은 5cm가량. 남과 울쪽을 해도 모처럼 눈이 내리면서 웅천면 대복고개 등 일부 도로가 통제돼 시민들이 걸어서 출근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새누리당 정가빈 의원이 백이 종군하겠다는 말로 불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지역 정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을 조금만 중구 출신 정가빈 의원이 울산 지역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총선 불출마를 언급했습니다. 대표님 가는 길에 제가 조그마한 힘이나 되고 싶습니다. 공천 신청 철회하겠습니다. 정 의원은 UBC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새누리당의 인적 쇄신이 필요한데 울산에서 아무도 불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앞서 중구 출신 시구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총선 불출마를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영남권 중진에다 울산 지역 친박계 좌장으로서 인적 쇄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최근 중구 지역 무소속 연대가 주축이 된 비전 울산 포럼이 낙천 낙선 운동을 선언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지역 정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금명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의원의 불출마가 공식화되면 지역 정치권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당장 고령 다선 의원들의 거취가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지난 16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중구에서 내리 3선을 지낸 정 의원의 행보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여야의 공천 신청이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새누리당은 어느 지역구가 전략 공천 지역이 될지,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어느 지역구가 경선 대상이 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울산 지역에 지금까지 20명이 공천을 신청했으며 오는 15일까지 두세 명이 더 신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 불출마나 사퇴로 공석이 되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 먼저 전국 49개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할 전망입니다. 정가면 의원이 불출마하면 여기에 해당되지만 이와 별도로 현역 의원 25% 공천 배제 기준을 적용해 또 다른 현역이 탈락할지도 관심사입니다. 25% 공천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는 25일쯤 시작해 5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3월 초에는 전체 전략공천 지역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9명이 공천을 신청한 민주통합당은 3명씩 신청한 중구와 울주군, 2명이 신청한 북구의 경선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경선 후보를 2명씩으로 압축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철새 정치인은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동구는 오는 18일쯤, 남구갑은 오는 20일쯤 후보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야의 공천 신청이 이번 주에 마무리되면서 여야 후보들의 공천권 획득을 위한 물밑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새누리당 남구갑 최병국 의원과 동구 안효대 의원이 4.12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 의원은 울산의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밀어주고 끌어주는 역할은 힘 있는 정치인만 가능하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 등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유치운동본부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UBC는 울산유치를 위한 전략과 현황 그리고 과제 등을 짚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유치 전략을 김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기술박물관은 반드시 울산에 와야 한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유치운동본부가 마침내 출범했습니다. 지역 상공계와 정계, 문화계와 시민단체까지 참여한 유치운동본부는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박물관 유치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울산의 현재도 살아 숨쉬고 있는 또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과거 50년과 미래 50년을 펼쳐나가는 산업기술박물관은 울산박물관 부지의 3배가량인 연면적 10만 제곱미터에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이 관람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우리 울산에 입지될 당위성을 포함한 현재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우리 시민들과 힘을 합쳐서 정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유치운동본부 출범으로 이제 유치 활동이 본격화됐지만 실제 유치까지는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산업기술박물관을 짓는 계획을 이미 추진 중이고 지난해 말에는 용산 미 8군 부지를 언급하며 건립 연구 결과 설명회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치운동본부는 12년 전 산업기술박물관 입지평가 때 울산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점과 울산공업역사박물관 설립을 정부가 약속했던 점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입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던 울산국립대와 고속철 울산역도 시민운동으로 시작해 끝내 결실을 맺은 만큼 결국 시민들의 열기가 유치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울산 지역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헌혈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방학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일부 혈액형은 이틀치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급한 수술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혈액원의 혈액 저장 냉장고, 혈액 저장칸 곳곳이 텅 비었습니다. 안전한 혈액 수급을 위해선 적혈구는 7일분, 혈소파는 3일분이 필요하지만 현재 보유량은 적혈구 4.431, 혈소파는 단 하루분에 불과합니다. 특히 O형과 A형의 경우 이틀분밖에 남지 않아 더 이상 수급이 되지 않으면 당장 모레부터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자체 혈액 저장 시설을 두고 있어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대형 병원들도 혈액 부족난이 계속되면서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인근의 부산혈액원이나 심지어 서울혈액원까지 공급을 받아서 문제는 이번 겨울 들어 헌혈자 수가 갈수록 줄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석 달 동안 헌혈자 수는 지난해 11월 6,900명, 12월 7,300명에서 올해 1월에는 5,900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울산 지역 헌혈자의 70% 이상이 10대와 20대인데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의 헌혈이 준 겁니다. 이 상황 계속 이제 3월 중순 개학
하고 그 이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울산혈액원은 일반 시민들의 헌혈 없이는 혈액 부족을 해결할 길이 없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어제 막을 내린 뮤지컬 미스 사이공 공연을 울산 시민 2만 명 이상이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다 관객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지녀 세계 4대 뮤지컬로 불리는 미스 사이공. 지난 보름 동안 21회 공연된 울산 무대에서도 무려 2만 500명이 관람했습니다. 지난해 뮤지컬 맘마미아가 세운 16,000명 관객 기록을 갈아치운 사상 최대 관객 수입니다. 이번 공연은 무대 규모면이나 관객 수로 봐서라도 개관 기간 이후 가장 많은 비수도권에서는 접하기 힘든 초대형 뮤지컬을 울산에서도 볼 수 있었다는데 관객들도 크게 환영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해서 다른 뮤지컬보다 4대 뮤지컬이라는 게 확실히 비교되는 것 같아요. 울산 무대는 런던 원작 수준으로 무대 장치가 마련되고 한국 초연보다 극적인 스토리가 가미된 게 특징입니다. 문화평론계는 인구 110만의 도시에서 대작을 공연하고 흥행에도 성공했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방시장, 지역시장도 같이 균형감 있게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미사이공 울산공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 울산공업센터 50주년을 기념해 유치한 미스 사이공은 사상 최다 관객 유치 기록을 세우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KTX 울산역 이용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코레일이 새 열차가 도입되면 우선적으로 증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통 초기 하루 8,500여 명이던 울산역 이용객은 1년 만에 11,400여 명으로 34.2%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열차 정차 횟수는 주중 46회에서 47회, 주말 52회에서 54회로 개통 초기와 변화가 없어서 정차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휴일 특근을 연장 근로에 넣어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자동차와 조선 협력 업체들이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40여 개 현대자동차 1차 협력 업체들은 모기업이 휴일 특근을 중단하면 함께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고, 조선 협력 업체도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휴일 특근이 불가피한데 정부가 획일적으로 제한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야강 하류에 공단 지역 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흰 거품이 대량으로 배출됐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우선 거품 제거 작업을 벌인 뒤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해물질인지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거품 발생원에 대한 추적 조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북구청은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해서 계약직 공무원에 채용된 43살 정모 씨를 계약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의 농산물 유통법인과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인 정 씨는 지난해 2월 북구 친환경 무상급식센터 계약직 공무원 모집 때 경남 창녕군에서 농산물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내용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가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다음 달 문을 여는 울산 에너지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기숙사 완공이 늦어져서 54명의 학생이 교육 수련원 등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설계 공모 유찰 등으로 기숙사 공사가 늦어져서 7월까지 타지 학생 등 54명이 북구정자동 교육수련원과 교육수련원 인근의 원룸에서 생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통학버스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최대한 불편 없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 지역 4개 구군 주민회로 구성된 울산 풀뿌리 주민운동단체 협의회는 이번 총선에서 주민을 위한 공약을 발굴해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후보에 대해서 낙선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올바른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고 총선이 끝난 뒤에도 약속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 4.12 총선에 대비한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상황실은 울산경찰청과 4개 경찰서에 각각 설치돼 다음 달 21일까지 금품 향응 제공과 사전 선거운동, 그리고 흑색 선정과 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을 24시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어린이집 운영자 윤모 씨가 시정 명령 없이 운영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동구청을 상대로 낸 운영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의 행정처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씨는 동구청이 거짓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며 지난 2010년 지급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3,200만 원을 반환하고 운영정지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내리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울주군 온양읍의 한 중학교 숙직실에서 숙직 근무 중이던 경비원 68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평소 심장질환이 있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상습적으로 주점에서 도우미까지 불러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45살 이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무전 출식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이 씨는 어제 새벽 남구 삼산동의 한 주점에서 술값 20만 원을 내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시간 만에 또 다른 주점에서 술값 27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성경희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내린 눈비로 아직까지 미끄러운 도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압골이 남쪽 해상에 위치하고 지상온도가 영상 2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와 함께 눈이 섞여 내린 곳이 많았습니다. 도심에는 1.5mm의 강수량을 보였고 산간 지역은 10mm가량의 적설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많이 잠잠해진 상태인데요. 내일 남쪽 해상의 기압골이 지나면서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 사이 비가 다시 내릴 전망입니다. 울산 지역에도 내일 아침 출근길 빗줄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침과 오전 사이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낮부터 날씨가 점차 좋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상 2도, 낮 기온 영상 8도로 오늘보다 한결 포근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 날씨입니다. 영남 지방 오전에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오겠고요. 일부 지역은 오후에도 가끔 빗줄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0도에서 4도, 낮 최고 7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먼 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이후로 당분간은 햇살 좋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막바지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